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그런데 몇몇 분을 보니까 정말 벚꽃놀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와 보니까 뭐 여기 막 수억씩 벌었다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뻥들 친다고 그러더니 정말 뻥들이 좀 심하구나. 이렇게 이제 성공자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가 또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든가 실제로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상태, 그리고 처음 올 때 거의 거지 수준으로 다 들어왔어요. 제가 거지 대장입니다. 거지 대장. 이 회사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하던 사람, 또 뭐 오리탕집 하다 망한 사람, 또 뭐 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금융 피라미드에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 전부 다 망한 사람들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고소득자들이 지금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 상식을 벗어난 그런 소득인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사기를 친다거나 뭐 이런 쪽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마음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내가 물건 사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사야지, 또 사업하라고 그러면 내가 절대로 안 할 거다, 이렇게 지금 계시는 분이 이쪽에 이렇게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쪽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 회사에서는 아무나 사업자 안 시켜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아까 우리 성공자들이 갖추지 않고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지식을 갖춰야 된다거나 어떤 자격증을 갖춰야 된다거나 또 어떤 돈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 나이도 따지지 않고 남녀도 구별하지 않고 또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주 안도의 미소를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미모 따지면 오늘 뭐 합격자가 거의 안 보입니다. 지금 한 2명 빼놓고는 다 불합격이에요. 우리 이 사업은 그런 요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애터미에서 파는 제품은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야 된다고 하면은 살지 모르겠지만 그냥 순수한 소비자만 하라고 그러면은 안 살 것 같다. 내가 기존에 사서 쓰던 것이 더 좋고 가격도 더 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해봐야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사업할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저 제품은 정말 내가 사업 안 하더라도 애터미에서 사서 쓰는 것이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가서 사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되겠다. 소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서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저희 사업자가 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걸로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저 물건을 사서 쓸 거냐 안 쓸 거냐로 결정을 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화장품이 있어요. 이 화장품 치고는 좀 큰 편이죠. 이 화장품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싸구려로 만들어서 싼 것이 아니고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은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노 기술도 들어가 있고 발효 기술도 들어가 있고 또 이 색소를 제거하는 그런 특수 이런 RT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들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포존 공법이라든가 또 멀티 캡슐 기법이라든가 퀵 델리버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화장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화장품을
4개씩 사시게 되면 우리가 총판가라는 가격으로 파는데 15,000원에 팔아요.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1개 쓰고 예비로 1개 가지고 있고 하나는 뭐 동생한테 하나는 친구한테 이렇게 권유를 해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샀을 수 있는, 그러니까 4개를 사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통 1개 사는 가격 정도에 6만 원 정도면은 4개를 사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되게 그 정도는 쓰시죠? 예. 그러면은, 자, 1개 가격에 4개를 사가지고 쓰시는데, 그것이 정말 다른,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15만원대, 30만원대 그런 제품 이상의, 품질이라고 하면은 계속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계속 쓰죠? 예. 그래서 일단 가격은 싸지만은, 품질은 최고 수준의 품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품질을 어떤 품질이냐면은 저희는 이거를 절대 품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서는 누구도 이 이상 만들 수 없다는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애터미는 취급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가격대는 절대 가격입니다. 절대 가격. 그러니까 이런 품질의 제품은 누구도 이 가격에 팔 수가 없다 하는 가격에 저희는 판매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그게 쉽게 이해가 갑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화장품 가격 구조를 보면은요. 자,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광고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다 나가죠? 유명 잡지마다 최고 스타급의 어떤 모델들을 써가지고 광고를 때립니다. 그렇죠? 예. 잡지에 가장 많이, 여성 계통의 잡지에는 가장 많이 뜨는 게 아마 화장품 광고일 거예요. 그러면 보통 몇 프로 나가죠, 여기서? 예. 보통 30%에서 40%대까지 때립니다. 그 다음에 매장 수수료가 있어요. 백화점도 수수료를 줘야 되고 또 로드샵, 가게를 차려도 임대료가 나가요. 그러면은 그 포션이 이 매장 수수료가 대개는 30%에서 40% 정도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60%에서 많게는 80%까지가 그냥 우리 얼굴에 발라지는 것이 아니고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달랑 남는 게 이제 얼마 남냐면은 4만 원에서 대개는 이제 유명 제품일수록 광고비하고 수수료 포션이 높죠? 그럼 80%면 2만 원 남았어요. 그럼 2만 원이 이 안에 2만 원어치가 다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만 원어치 다 들어있을까요? 아니에요. 용기값하고 내용물값하고 돈이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다 아세요? 우리 선수들만 아는 건데. 대개는 용기 쪽에 돈을 더 쓰고 있어요. 실질적인 원자재 값보다는. 그러면 여기서 뭐 반 잡아가지고 10,000원 잡고.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원료값, 여기에는 뭐 제조 원가, 인건비 다 들어있겠죠? 정말 이게 10,000원어치라도 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물 100%로 만들었다면서? 그럼 이게 주스보다 비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 제가 이렇게 달라들어요. 화장품 기술자들하고 내고를 할 때. 식물 100%라면서 그럼 주스보다 왜 비싸냐고. 식물 100%면 주스보다 안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어떤 식물이 특별히 비싸대요. 그럼 농사 직접 지으면 될 거 아니야. 여기 로즈힙 오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인디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런 조그만 호리병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서 이제 상처가 나고 하면 그걸 바르면 상처가 덧나지 않고 이런 이제 그러면서도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막에서 자라는 관목에서 따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사막에 말 타고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채취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막에다가 대다이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어버려요. 그게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뚝 떨어져요. 여기 알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알로에가 사막에 다니면서 하나씩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요. 저기 미국의 이제 서부 쪽 이렇게 멕시코 주 그쪽에 가면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노란 사막에 가서 파랗게 네모 반듯하게 어마어마한 농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막에서 무슨 농사 짓고 있겠어요? 그 알로에 농사 짓는 경우 많아요. 그 농장에.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알로에를 만약에 100%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거 얼마치 들어갈 것 같아요? 알로에가? 10,000원어치? 안 들어가요. 왜? 이만한 줄기 하나 해봐야 백화점 슈퍼에서 사도 몇천 원이면 사는데 거기 현지에서 왕창 사오면은 몇천 원이 아니고 몇백 원? 그럼 하나 다 안 들어가니까 쪼개서 넣으면은 몇십 원? 몇십 원어치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알로에도 그렇고 로즈오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몇십 원어치씩 몇 종류를 넣어봐야 이게 얼마 되겠냐 이거예요. 화장품이 그렇게 거품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품들을 다 제거하고 유통 과정에 거품 제거하고 제조 과정에서 제거를 해서 정말 알짜만 사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용기도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별거 아니네 그래요. 용기 그냥 별거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냥 깔끔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용기 뭐 갈아가지고 뭐 얼굴에 바를 거라면은 잘 만들어 드리는데 쓰고 나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깔끔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 돈을 적게 드린 거예요. 그 대신에 내용물은 정말 좋은 원료를 썼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고농축 기술.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하고 기름하고를 섞어서 만들어요. 왜 물하고 기름하고를 섞어서 만드냐면은 원래 우리 얼굴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화장품 자동 공급 장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땀이라고 나와요. 기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개기름이라고 나와요. 그게 피부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나와 있다가 이제 오염된 환경에서 살고 또 그게 계속 묻어 있으면 이제 산패가 돼서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씻어내고 더구나 오염된 환경에 살다 보면 이제 뭘로 씻냐면 비누로 씻어내다 보니까 과도하게 씻어내서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인 걸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을 이 베이스 머티리얼로 해서 화장품을 만듭니다. 자, 이게 흙으로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흙은 마르면 어때요? 쩍쩍쩍쩍 갈라져요. 그래서 물과 기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이 현미경으로 피부 들여다보면요, 꼭 마른 논바닥 갈라지듯이 막 갈라져요. 버옇게 막 피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 세안을 하고 나서 물기가 마르면 땡기죠. 그 땡기기 전에 바로 발라줘야 돼요. 그 땡길 때 계속 갈라져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은 물하고 이 기름이 나와서 이제 그 땡기는 게 없어져요. 그런데 그 땡길 때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여성 피부는요, 이 세안을 하고 나서 땡기기 전에 바로 이걸 발라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과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기초적인 게 되는 거예요. 기능성 화장품이 되려면은 기능성 물질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 기능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미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주름을 제거하는 성분이라든가 보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면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성 이 물질을 식물에서 뽑아내야 이거를 천연 화장품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광물성이라든가 화학적인 거라든가 또 이런 거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천연 화장품이라고 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식물에서 유효 성분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식물 중에도 기름이 많은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로 녹여내야 됩니다. 그냥 끓인다고 다 추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알코올을 휘발시켜 가지고 유효 성분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열수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한약 다리듯이 그냥 약한 불로 서서히 끓여 가지고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뽑아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시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산소가 붙어가지고 산화되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불순물들이 섞여서 같이 빠져나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시커매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베이스 머티리얼에다가 물과 기름을 혼합해 놓은 베이스 머티리얼에다가 이걸 많이 넣어주면 고기능성 화장품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시커멓다 보니까 많이 집어넣으면은 화장품이 시커매져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감마선이라는 강한 빛을 쏘였더니 이것이 맑고 투명해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뉴스에는, 뭐 저도 뉴스가 꼭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뭐 500배를 더 집어넣었더니 막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나왔다고, 이렇게 뉴스도 좀 뻥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배 안 좋아지고 뭐 10배만 좋아졌더라도, 뭐 2배만 좋아졌더라도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커멓게 나온 것을 이렇게 빛을 쪼여 가지고, 방사선에서 나오는 빛을 쪼여 가지고 맑게 해서 이렇게 고함량 처방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특허를 낸 기술이고, 그 특허를 콜마 B&H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콜마 B&H,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 이 회사에다가 그 특허를 줬고,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특허를 준 대신에 지분을 약 20%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콜마 B&H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어떻게 보면은 지분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 특허 제품 아토미 화장품을, 이거를 독점 판매하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바로 애텀이라는 회사고, 그것도 영구 독점 계약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 광고비 안 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매장 수수료 안 나가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화장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기초 화장품 세트가 됐어요. 1년에 100만 세트가 팔리거든요. 지금 이제 앞서가던 그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에 빠지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매출이 안 뜨지? 막 하면서, 그러고 이제 뒷조사를 살살 해봤더니 애텀이라는 회사가 야금야금 돌아가지고 그 싸구려 화장품 가지고 자기네들 시장을 이렇게 잠식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사실 매출은 크지요. 왜냐하면은 같은 100만 세트를 팔아도 우리보다도 5배, 10배 매출이 큰 거예요. 가격을 5배, 10배를 더 받으니까. 그런데 양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엄청난 양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 세트가 1년에 100만 세트가 팔리는 그런 최고의, 지금 한국 최고의 히트 작품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품질과 가격이 뒷받쳐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일단 써보세요.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가져오세요. 쓰던 거라도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반품률이 다른 업체의 10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지금 반품률은 20분의 1 정도예요. 0.2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일단 써보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회사로 가져오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볼 수 있어요, 없어요? 써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제품 전략은 바로 절대품질, 절대가격. 그래서 대중 누구나 쓸 수 있는 제품이면서 프레스티지급 제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믹스해서 메스티지라고 합니다. 메스티지. 요게 대중명품 전략이에요. 대중명품 전략. 자,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대중명품. 애터미의 제품 컨셉은 대중명품, 메스티지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유통 채널들 있죠.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뭐 일반 전문 샵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는 것보다도 생산자로부터 바로 거의 직구입니다. 직구. 여러분들 직접 주문을 해서 바로 공장에서 바로 여러분 집으로 다 배송을 해주는 그런 직구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중간에 광고비 안 들어가죠. 중간에 매장 수수료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품은 정말 초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그래서 정말 조금의 어떤 로스도 없는 그런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제품을 쓰시고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하는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쓰세요. 그러면은 아마 가정의 생활비가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화장품 값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절반이 아니고 3분의 1, 5분의 1로 쑥 줄어들 거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쓰던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가격이 쑥 내려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격이 싸면서도 품질은 훨씬 좋은 제품을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소비 자체가 이익이 되는 그런 제품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소비자로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애터미가 여러분들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 사업의 기회를 드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청년 실업뿐만이 아니고 중장년층의 실업 문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 사회가 고도화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취직하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어떻게 그 100대 1을 뚫고 들어가냐고. 대학 입시 10대 1만 돼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이고 그렇잖아요. 그거 뚫고 들어간 것도 대단한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 직장에, 그러니까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애들은 정말 대단한 애들인 거예요.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거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산업사회가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 지금은 이제 3.5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창조 경제 이런 얘기들,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래서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면은 사람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A, OA, 팩토리 오토메이션, 오피스 오토메이션 해서 이제 사람을 적게 쓰고 이렇게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조업 분야에 있으면서 차장 시절에 생산기술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팩토리 오토메이션 팀을 제가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동화를 할 건지 하는 부분들, 이런 일들을 쭉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일을 했던 개념이 뭐냐면, 일이라는 것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 일이 아니고 일을 없애버리는 게 일이다. 그러니까 FA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하던 일을 그냥 기계가 하거나 아예 그 일 자체가 없어져도 되도록. 예를 들면 나사를 잘 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잘 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나사를 쪼지 않고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톡 걸었더니 그냥 딱 결합이 돼버렸다. 지금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 뒤에 보면은 전에는 나사로 다 이렇게 뒷커버를 조립을 해놨죠. 지금 뒷 나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딱 놓고 팍팍팍팍 누르면은 그냥 딱 결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사를 없애버린 그 사람이 나사를 제일 잘 쏘는 사람, 잘 쪼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잘 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이 이제 절대 목표인 거예요. 그런 절대 목표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제가 근무를 할 때 이렇게 월급쟁이 생활 17년을 했는데 그때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영 목표가 뭐냐면은 초인류 기업인데, 초인류 기업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무인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회사가
된다는 얘기는 컴퓨터만 있고 컴퓨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싸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관리 비용을 우리는 5분의 1,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쟁사들보다는 인원이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좀 더 줘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더 경쟁사보다 물건을 더 싸게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목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유선통신병이었어요. 전화선 가설하는 그 일을 이제 했는데, 전화선을 가설을 하려고 하면 땅으로도 이렇게 깔아요. 야전에서는 급하면은. 그런데 이제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가설을 하죠. 그럼 전방에 가면 나무 전봇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탁탁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벨트 메고 거기서 작업하고, 옛날에 그런 것들 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게 이제 주특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전봇대도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전봇대 올라가는 시합을 시켜요. 그거를.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포병이었는데, 이제 군단 포술교였는데, 이제 사단 대표로 제가 이제 군단 포술교였는데 이렇게 나가는 선수로 뽑혔는데, 이 다른 선수들은 얼만큼 빨리 탈 것인가가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전봇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신병들은 한 1년 차는 18초 정도 걸려요. 한 3년 정도 타면 한 13초 정도까지 걸려요. 그런데 다른 부대에 있는 선수가 얼마까지 탈 것인가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전봇대를 옆으로 눕혔어요.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를 한 거예요. 왕복 달리기. 그랬더니 3.8초 걸리더라고. 그러면은 전봇대를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 한 것보다도 더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천하에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그거는 절대 없어요. 지가 아무리 빨리 해봐야 어떻게 왕복 달리기 한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냐 이게요. 이게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대 목표를 정해놓고 3.8초라는 걸 정해놓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찍고 이게 지지가 확실하게 된 다음에 다음 발을 찍을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교범에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 걸어가는 거야 이게. 근데 동시에 찍어야 돼. 달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는 무슨 연습을 했냐면은 찍기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높이 올라가서 찍다가 떨어지면은 이제 막 허리 부러지고 막 다리 부러지고 하니까 여기 한 1m 높이 정도에서 계속 찍기 연습을 한 거예요. 빡빡빡빡빡빡. 그러다가 2m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3m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계속 한 6개월을 했더니 이제는 실수를 거의 안 해. 그리고 다다다닥 찍고 올라갔다가 어느 날 딱 찍고 딱 내려왔는데 진짜 3.8초 만에 한 거예요. 누구도 그 기록은 못 깨요. 잘해봐야 내 만큼밖에 못해. 지금도 저 나무 올라가요. 그냥 맨손으로도. 몸이 좀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절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항상 추구하는 목표가 절대 목표예요. 절대 목표. 그래서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정말 어떻게 하면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싸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적정 가격에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다 빠지는 거예요. 거품을 쫙 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면은 화장품 업계도 이제 압박이 오겠죠. 샴푸 업계도 압박이 오겠죠. 그러면 이 업체들이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이제 죽을 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냥 죽겠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냥 안 죽어요. 참새가 죽어도 쨍하고 죽는다고. 시내도 할 짓을 다 해봐. 가격도 낮추고 품질도 올리고 별짓을 다 하고 최후에 발악을 한다 이거예요. 그때 발악할 때도 우리를 못 이겨야 돼. 그때. 그게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절대 목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몰아붙여가지고 그네들이 그렇게 나올 때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거야. 지금부터.
지네가 100이고 우리가 1 때부터 그 정책으로 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10이 되고, 그럼 이제 90이 되죠? 우리가 50이 되면은 50이 되죠? 우리가 60이 되면 40이 되죠? 몰려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발악을 할 때도 절대 지상으로는 절대로 못해. 그거를 우리는 목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 발악하는 그 순간처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막판에 몰려가지고 막 최후의 결전을 하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야. 처절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요, 1등 하나만 있어요. 정부와 사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럼 전에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도 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2등을 선택한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1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 2등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1등을 알면은, 더 싸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면은 굳이 2등을 선택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모든 정보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1등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에서만 1등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1등이 누군지를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완전히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나만 살아남고 2등 이하는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온리원 세상이 돼요.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등 하면 죽어. 그러니까 1등을 하려고 하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절대치까지 가야 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가면은 1등을 해가지고 살아남는데, 적당히 하면은 2등, 3등, 4등, 5등, 10등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통을 천하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처음 회사를 차릴 때부터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회사를 차린 거예요. 경영 목표 중에 유통의 허브 딱 박아놓은 거예요. 유통의 허브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거다.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하나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인 매장보다도 인터넷 쇼핑몰이 싸면 어디로 가요? 인터넷 쇼핑몰로 몰리잖아요. TV 홈쇼핑으로 몰려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의 구전에 이해하고 들은 사람들은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저 마트에서 치약 사고 화장품 사고 샴푸 사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가 더 비싸고 품질이 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하통일이 결국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거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 그걸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부의 편중 현상들, 전에는 80대 20의 파레토 법칙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대 99의 세상이 된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미국에서 달러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지금 일본 막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뭐 유로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그리스 주고 스페인 주고 막 이태리 주고 돈을 막 찍어요. 자,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주머니에 돈은 있어요, 없어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돈은 많이 찍어냈는데 돈이 어디 가요, 지금? 돈을 많이 찍어냈으면은 내 주머니에 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될 건데 돈을 전에보다도 50%를 더 찍어내고 30%를 더 찍어냈는데 늘어나는 게 없어. 어디 갔어요, 돈이 다? 돈이요. 뭐 다른 분야 다 때려치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통 분야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전에는 동네에 보면은 여러 가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옷가게도 있고 뭐 학용품 가게, 신발 가게, 쌀 가게 막 다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쌀은 이 사람들한테 다 팔고 반대로 쌀 가격은 요리 다 모여요. 그렇죠? 자, 여기에 신발 가게가 있어. 그러면 신발을 여러 사람은 동네 사람한테 다 공급해. 신발 팔리는 돈은 이 사람한테 다 모여. 그래서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서로 돈이 돌고 돌아.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할인 매장이 하나 딱 들어섰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은 전부 다 여기 가서 사. 여기는 망해 다 망해. 그리고 전부 다 여기 가서 사다 보면 여기에 돈이 쌓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쌓인 돈을 누가 가져가냐면은 이제 주주들하고 경영진들이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부자야, 이미 부자. 다시 써요, 안 써요? 돈을 더 쓸 일이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발 팔아가지고 다시 옷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애들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줘.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서민들은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은 차도 이미 몇 대가 있어. 그러면 돈 더 생겼으니까 차 사요, 안 사요? 안 사. 집도 안 사. 돈이 더 벌리니까 옷 사러 가요? 아니야, 이미 옷이 다 있어. 돈이 더 벌리니까 미장원 더 가요? 아니야, 매일 가고 있어. 근데 뭘 더 가? 보석, 뭐 이런 거, 뭐 생필품? 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여기 가서 점점 쌓여버리는 거예요. 요게 1% 이게 쌓이는 거예요. 요 구조를 깨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권력이 왕권, 귀족권 커지듯이 한없이 커져가지고 소수들만 이제 득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엎어지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편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들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전에는 이 점포를 가지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 여기가 효율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점포로 가는 거예요. 무점포로. 그러면 여기는 점포가 있죠. 효율 높은 점포라든지는 있어. 근데 우리는 무점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보다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 쪽으로 돈이 오는데 이 부자들에게 주주들에게 갈 돈 35%를 우리는 누구한테 나눠주냐면은 다시 우리 서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단 말이에요. 매출의 35%. 그런데 그것이 괜히 매출을 부풀려 가지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다단 회사는 35% 이상을 부풀려가고 그걸 나눠줘.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유통 채널, 할인 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하고 같은 가격에 팔거나 더 싸게 팔면서 이거를 다시 돌려주니까 진짜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주게 되니까 이거를 돌려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더 써요? 안 써요? 서민들은? 돈을 쓰는 거예요. 얘들 옷도 더 사주고 뭐 어떤 차도 사고 뭐 음식도 더 사고 그러면은 계속 돈이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개 몇 배까지 도냐면은 경제학자들은 5배까지 돈다. 그래서 이거를 승수 효과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100만 원을 벌면은 500만 원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데 이 부자들이 100만 원을 벌어가면은 파급 효과가 쌓이기만 하고 이 돈도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유통을 천하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유통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해내야만 되고, 그래서 우리 소민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부자들한테 가던 돈, 그렇다고 이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이들도요, 경쟁력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할인 매장이 더 싸게 주고 신용있게 주고 깨끗하게 주고 했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겨야지 이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안 가면 된단 말이에요. 안 가고 우리끼리 해가지고 더 싸게 더 좋은 걸 유통을 하면 굳이 뭐하러 저기에 가냔 말이에요. 안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본가들이 자본력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자본화하지 않고 돈 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 대중의 구매력을 가지고 그거를 자본화해야 되겠다. 대중 자체가 자본화되는 이 매스 캐피탈리즘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캐피탈이 자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중의 구매력이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 대중의 구매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들이 부자가 됐는데, 이제는 이들 부자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자본화 삼아가지고, 우리의 구매력을 스스로 자본화 삼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 대중이 스스로 잘 사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 매스 캐피탈리즘이고, 이거를 줄여가지고 우리는 매스탈리즘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매스탈리즘. 애터미는 단순하게 뭐 돈을 벌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많은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이 지금 해결 못하는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가. 자, 영국에 경제 파탄이 왔을 때 그 여왕께서 물으셨어요. 아니, 여기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대책을 못 세우고 그렇게 쫄딱 망했습니까? 했을 때 그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왕 폐하, 경제학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학이 망한 이유는 두 개의 답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고용 창출, 하나는 분배. 지금 뭔가 이게 이제 가치를 창출을 했는데 분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배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는 이제 고용 창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용이 창출이 되면은 당연히 분배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어떻든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이 분배가 편중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의 문제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앞이 콱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을 하면은 진짜 대한민국 경제학자 중에 노벨 경제학상이 있는가요? 경제학상을 받을 사람이 나올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스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을, 이 실전적인 것을 가지고 그 대안으로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은 그냥 단순한 이런 그냥 내가 장사해가고 돈 버는 이런 어떤 협의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한 가정 경제가 살아나고 뭐 내가 일거리를 찾고 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사회운동, 문화운동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 대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박수 안 쳐요? 지금 이제 우리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50세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50세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지금 온 50세대들 나 별로 기대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신세대들이 올 거다 하는 거야.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오면은 50세대들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들이 치고 나가는 방법이 다르고 그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어느 날 오면은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게 될 거고 전 세계를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신세대들이 결국 어디로 오냐 하면은 먼저 온 신세대 밑으로 오기 때문에 신세대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20대들이 지금 우리 회사에 상당히 많이 지금 와요. 보니까 뭐 휴직해놓고 왔다가 1년만 하고 안 되면 가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도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러니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뭐 23살 먹은 아가씨 중에도 벌써 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리더가 나온 거예요. 공부는 잘했다고 그러대요. 본인이 잘했는데 대학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애터미 사업 쪽으로 뛰어들었는데 제가 공부 못해서 안 갔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항의를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 회장님 저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서 막 공부 잘했다니까 뭐 그렇게 인정해 줍시다. 근데 뭐 그게 뭐 잘하냐 못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또래들 중에서 대학 간 애들은 지금 이제 입사원서 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는데 벌써 자기는 1,000만 원이고 걔네들이 입사를 해가지고 뭐 300만 원대 벌 때는 얘는 이제 2,000만 원, 3,000만 원대까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현상이 앞으로 좀 몇몇 사람들만 나오면.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천만 원대 넘어가는 20대 애들이 20명만 나오면 난 대한민국 뒤집고 전 세계를 뒤집을 거다. 지금 그 조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조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언어가 다른 종족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우리하고. 종족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방에 찻집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말로 안 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둘이 주고받으면은 쟤들 왜 저러냐? 이해가 안 가죠? 걔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주저리 설명을 안 하고요, 두 가지로 딱 돼요. 팍, 펀, 요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뭐냐? 팍, 펀, 재밌네? 이렇게 돼야 돼요. 딱 봤더니 재밌네. 그러면은 펀할래요. 파파파파파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팍, 펀, 요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뒤에 오는 그 신세대들의 팍펀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폭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로 가는 거예요. 동시에 팍펀, 파파파팍 이렇게 가는 요 이제 그 시대를 애터미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정말 내가 이 제품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마음만 드신다고 하면은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여기에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그 팍펀 세대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있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적인 흐름을 잘 타면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생마사라는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생마사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호숫물에다가 말하고 소를 빠뜨리면은 말이 배나 헤엄을 잘 쳐가지고 잘 나온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말하고 소를 빠뜨리면은 말은 죽고 소는 살아남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은 헤엄을 잘 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쪽으로 헤엄을 쳐요. 그런데 소는 어떻게 하냐면은 꾸역 소 헤엄치는 거 보셨죠? 예.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면서 그냥 10m 떠나려가면 5m 전진하고 또 10m 떠나려가면 5m 전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저 밑에 몇 킬로 내려가서라도 강기슭으로 쑥 걸어 나가는데, 이 말은 지가 잘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헤엄치다가 그냥 한 30분 지나면 이제 쏙 죽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말과 같이 능력 있고 지난 세대를 잘 살아왔던 그런 분들도 시대를 거스르지 말고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잘 맞춰 나가면은 새로운 제2의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시대를 거슬려 가지고 지금 팍펀 시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도 없으면서 애터미를 거절하고 내 혼자 해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팍펀 이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꾸역하다 보면은 성공이라는 그 언덕 위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올라가는 그날이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